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자, 1부에서 먼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까지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각 1시간 동안 먼저 여러분들의 궁금증부터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메신저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지금 바로 무료로 종목 신청 남겨오실 수 있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2시간 동안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별톡방에 어떤 분들이 오늘 출석 체크하러 와주셨는지 출석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까지 글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빨리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마련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예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선물까지 알뜰하게 챙겨가는 시간 되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별톡방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지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별톡방 열어주세요. 열려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자, 좀 위로 올려볼까요? 네. 어머! 우리 민재홀릭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민재홀릭님? 너무 반갑네요. 금일 김민재의 톡스타 기대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민재홀릭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다른 분 홀릭 되신 줄 알고 엄청 걱정했어요. 우리 민재홀릭님 앞으로도 종종 찾아와 주실 거죠? 어디 다녀오셨는지 꼭 글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민재홀릭님께서 만들어주신 팬카페에 들어가서 글 하나 남길게요. 민재홀릭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인형님께서 입장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인형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나요? 우리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1%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인형님은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 RFHIC를 접수를 하셨는데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접수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치윤님께서도 오셨어요. 모나리자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하부님은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하부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스터님께서 안녕하세요. IM을 상담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IM 역시 바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꿈수행님 오셨어요. 금요일에도 함께 했는데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꿈수행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로기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로기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출석 체크할 때 나타나주신 모든 분들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 힘차게 시작하라고 아주 이렇게 8시 콕 맞춰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톡스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하지만 오늘도 판단은 역시나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피라미딩 매수법, 하이에나 매매법으로 죽은 계좌, 죽은 종목도 살려내는 선침의 1인자 최병건 스타입니다. 세력선 매매 기법의 마스터 맥스스타입니다. 펀더멘탈과 이슈 분석을 통한 손실계좌 종목 수익 복구 전문가 설아스타입니다.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칩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네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먼저 우리 최병곤 스타님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님. 오늘 네네. 시장이 그래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의 매수세까지 양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면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시 또 반전이 나왔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700포인트,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21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우리 증시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상황도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주 중에서 아마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나오면은 과거 2008년도처럼 주가가 한 번 더 폭락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꼭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지금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대형 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자체가 약세를 탈 것으로 전망을 하지 않고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그 메이저들의 매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종목은 일단은 개별주하고 대형주하고의 차별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매수가 좀 잘 들어오는 쪽으로 선별적으로 공략을 하셔야지만이 장 자체가 상승을 해도 수익을 같이 맞춰갈 수 있으니까 그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별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이런 궁금증에다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내다봐도 괜찮겠다라는 희망적인 답변을 들어봤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최병곤 스타 앞으로 많은 연락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맥스스타님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앞서 최병곤 스타님의 말씀처럼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좀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주들 좀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내다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최병곤 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수의 방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 수렴장에 있다 보니까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갈지 아직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들이 지금 강세 흐름의 업종에 있는가 하면 반대쪽으로 이제 약세 흐름에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처럼 지금 지수 방향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종목들 업종들조차도 지금 방향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주들이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 상승을 더 보기에는 이제 4, 4분기 때 겨울철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 상승은 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아울러서 수급도 상당히 개선될 거고 4, 4분기 때 특히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수의 흐름 자체가 박스권을 빨리 탈피를 해서 상승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맥스스타 앞으로도 많은 연락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리나스타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급들도 참 많이 양호해진 모습인데요. 스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실려 있어서 선 반영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전에 미국과 중국 지금 그 APEC 회담에서 또 공동 성명서가 채택이 무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낙광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좋았지만 아까 앞서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내적인 어떤 악재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내적인 어떤 압도적인 요건들이 많이 네, 자 지금 리나스탁에서는 노트북의 소리를 살짝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나스타의 의견 살짝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다시 설화스타 먼저 인사 나눠보고 리나스타 연결해보겠습니다. 설화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 매도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스타님 의견 살짝 여쭤볼게요. 네, 일단 오일이 올라야지 지수도 오르고, 지수가 올라야지 또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이제 상승세를 탈 수 있을 텐데, 일단 큰 이벤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29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중국 제조업 지수 결과에 따라서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은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한국 증시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11월 들어서 중국 정부의 온건한 태도 변화와 중간 선거 이후에 완화된 미국 관계자들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발언, 또 특히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의지를 표명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외에 국채 입찰과 관련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미국 국채 금리 변화 가능성에도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최근 일부의 연준 위원들이 이 금리는 중립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쪽에서 좀 약세의 흐름이 나와주면은 상품 시장들 강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오일 쪽에 강한 반등세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한 설화스타의 의견 살짝 들어봤는데요. 오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외에 지수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외 선물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설화스타 앞으로 오늘 많은 연락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리나스타도 연결을 해볼까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대내적인 악재들도 역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또 염두를 해두시면서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지금 투자금이 좀 옮겨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또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 부분 좀 관찰을 하시고 또 종목 위주로 수급이 잘 들어오는 종목으로 잘 선택을 하시면은 안정적이고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리나스타까지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총 4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역시나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부터 볼 건데요. 문자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상담 도와드릴 시청자분은요. 3509님이십니다. 리나스타 앞으로 연락 주셨고요. 종목은 오르비텍 4,35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내일장에 당장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스타님? 네. 왜 내일장 당장 지금 손절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매수가랑 지금 현재 종가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리고 오늘장도 3%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근데 급등을 한 부분이 사실 좀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부분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지금 보니까 가격대인 부분이 이 4,6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600원에서 아마 4,600원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종목이죠. 근데 원자력 관련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사실 좀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호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은 아니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종목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관리하고 또 관련한 검사들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 부분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은 이 종목에서 수주가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은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꾸준히 이어서 4분기에도 그 매출 부분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기다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손절하시기보다는 보유하고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으로 답변 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5698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S&P 500 지수 2660.50포인트 한계약 매수입니다. 설화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스타님은 지수, S&P 500 지수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폭락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등으로 하락하면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조기 폐장한 점도 아마 관망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미국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정부의 통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중국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긴장감을 다시 부각시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유가 폭락이 주요 석유기업 등 에너지주 주가도 부진하게 만들었으며 이 에너지주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도 3.14%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에너지주가 가장 크게 내렸고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도 하락을 면치 못한 채 지난주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하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S&P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핑크 색깔 선 기준으로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폭이 상당히 좀 크게 움직이면서 박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5일평선 저항대가 돌파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진입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익 중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중요 라인대에 들어가셨어요. 약간 눌림 구간에서 지지와 반등 살짝 이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장이 오전에서부터 쭉 상승세를 타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이밍은 눌림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만 좀 무난하게 흘러가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물이 좀 더 빠진다 하면은 2655.25 라인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5일평선 라인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현재 진입가에서부터 조금 빠지더라도 이 5일평선 라인대에서 지지만 받쳐준다면은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매물 추리가 좀 더 일어나면은 한 번 더 매물이 강하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은 2655.25 라인대 부근에서 꼭 잡고 계속 매수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화스타와 함께 S&P 500 지수에 대한 답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별톡방에 접수해주신 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인형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최병곤스타 앞으로 RFHIC를 25,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매수했는데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거든요. 스타님. 예, 이 RFHI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 증가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계속 탔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흔들림이 있었어요. 특히 올해 10월 달 정도에서 주가가 크게 한번 추세를 이탈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12일 날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을 메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다시 유지를 해서 그대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기 전에 매수가 유입되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어쨌든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메이저들이 주식을 팔아치운다는 것은 이 종목의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가 빨리 유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역시 아무래도 대응이 좋습니다. 근데 일단 미리 사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수가 빨리 유입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향후에 주식을 매도를 할 건지 그대로 끌고 가실 건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형태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10월달처럼 이렇게 하락을 한만치 빨리 매수가 유입되면은 그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 음봉이 발생한 부분을 메우는 형태로 양봉이 뜨게 되면은 이 종목은 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되고요. 일단 단기적인 저항 라인은 28,500원에서 29,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 만약에 내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돌파 시도를 하거나 전 고점에 바짝 붙어서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더 고점을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종목이 찔끔찔끔 내리거나 아니면은 흐름 자체를 금방 반전을 못 시킨다라면은 그동안 장기간 상승했던 것 때문에 내리막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3,500원 정도를 기준 가격으로 해서 손절매 기준 가격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영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톡방에 접수해주신 종목이고요. 우리 취우님께서는 모나리자를 오늘 매수하셨다고 해요. 맥스스타 앞으로 모나리자를 3,920원에 15% 오늘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짧게 보고 계신다고 하시니까요. 스타님, 단기적인 네. 목표가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모나리자의 업종은 코스피 업종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고요. 또 미세먼지 관련주에 해당이 되는 테마주, 미세먼지 테마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오공과 KM, 웰크롬 등이 있겠고, 일단 회사 요즘에 이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당하는 회사들이 띄엄띄엄 좀 나타나는데, 재무제표 상에서 일단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확인이 된 상태에서 안전한지 먼저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회사의 부채 비율도 작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적자 폭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상패가 당한다고 하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상패가 가장 큰 리스크이거든요. 근데 그 상패만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를 다시금 차트를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추세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를 했던 흔적이 5월 말경에 있었습니다. 4월 말경과 5월 초에 원래는 이 추세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강한 상승의 수반이 됐어야 했는데, 이 그림과 좀 유사한 그림이 과거에 2016년도에 있었어요. 2016년도 때에는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고 대세의 어떤 흐름이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됐었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달랐었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하락장이 나왔었고 해서 추세가 돌파가 됐지만 그 추세 자체를 계속 상승 쪽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달에 하락장이 또 오면서 이 지지 라인 쪽이었던, 파동의 지지 라인 쪽이었던 4,300원대가 깨지면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차트를 보니까 계속 흐르다가 최저점 부분이 2014년도 12월 달에 최저점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지점이 2,450원인데요. 그 지점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되살린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이제 보통 매수의 시점으로 적기 타이밍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 라인 자체가 깨졌던 라인이 다시금 되살려지고 하는 시점에서 11월 달 초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매수가 좀 들어왔던, 강한 흐름이 들어왔던 이 11월 7일 날에 이 흐름이 들어왔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11월 12일 날 관련 테마주 내용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이 HT상에서 나오면서 이 저항대를 4,300원 저항대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살짝 눌렸는데요. 지금 현재 3,920원대 있으니까 거의 매수가 부근이니까 다시 한번 눌러주고 돌파 재시도를 아마 할 겁니다. 만약에 4,3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짧은 단기 목표는 5,150원대를 목표로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나리자,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세워드렸어요. 자, 다음 상담 바로 가겠습니다. 역시나 별톡방에 우리 미스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리나스타 앞으로. 안녕하세요. IM을 들고 있는데 1,770원에 25%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스타님?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조금 턴어라운드를 엿볼 수는 있는데, 수급이 조금 아쉬워서 수급 부분을 좀 관찰을 하면서 들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IM은 최근에 지금 보니까 이 자동 초점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자동 초점 장치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 이미징 센서에 부착이 되는 어떤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자동차가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적으로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센서가 필수적으로 부착을 해야 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뭐 관련한 사업에 한 180조 원 넘게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IM도 역시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저점 10월 30일 때 880원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880원을 여전히 저는 바닥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300원대에 있는데 1,7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다고 판단은 돼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죠. 사실 수급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전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커버를 하는 부분이 조금씩 살아나야 조금 얘가 활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 조금씩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하시고, 1,700원 매수가에서 한 번 더 이 수급의 동향을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M 상담 도와드렸어요. 미스터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겠습니다. 설화스타 연결 도와주십시오. 설화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6365님께서 파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설화스타 파운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감이 파운드를 지지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와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유럽의 경제 지표마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면서 이 유럽국 환율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상회담, 그리고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 근래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조금 더 추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는 이제 파운드화가 좀 강세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발언들,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수렴의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좀 강하게 받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지지 확인하시고 매수 목표를 잡으신다 하면은 한 122평선까지 1.3109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수렴 사정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 주시고, 오늘자 포지션을 좀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시가를 회복하고 상승으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2871 요 라인대가 12평선 저항을 받는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두드러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빠지면은 조금 더 박스의 움직임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대응을 하실 거면은 여기 12평선 돌파까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설화스타와 함께 파운드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갈 건데요. 별톡방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세요. 오픈. 네, 좀 올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또 어떤 글들 접속이 돼 있을까요? 접수가 돼 있을까요? 우리 미스터님의 종목도 봐드렸고요. 자, 우리 로기님의 인사까지 살펴봤습니다. 풍요녀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지님 오늘 너무 이쁘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풍요녀님 반갑습니다. 저 오늘 머리를 좀 어두운 색으로 염색해봤어요. 어떤가요? 오늘 좀 화면에 좀 다르게 나오나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풍요녀님도 궁금하신 내용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계속 볼게요. 하트, 나랑 너랑 하트님 아이디를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들어오셨어요. 나랑 너랑님께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로기님께서 우와 받아주셨다 친절이라고 하셨는데, 로기님 저는 다 받아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별톡방에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랑 너랑 하트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랑 너랑님 처음 뵙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쿨님께서는 해덕 파워웨이 거래 정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3%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해덕 파워웨이 이 종목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별톡방에서 도와드릴 분은요. 바로 우리 쿨님입니다. 최병곤 스타님에게 해덕 파워웨이 거래 정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예. 앞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 사유 자체가 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으로 그 누적 벌점 점수가 15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1년간의 누적 벌점 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고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12월 14일 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래 정지 상태로 가겠고요. 지금 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사유를 보면은 대주주의 최대 주주의 그 지분 양수도 계약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해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벌점 점수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 양수도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등을 하고 그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이용한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점 점수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지금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불성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지금 사실 결과 자체를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거는 심사 대상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의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회사입니다. 그렇고 최근에 2년간은 적자를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조선업종 자체가 워낙 상황이 안 좋았고 그 전에는 해덕 파워웨이가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조선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상황이 개선된다라면은 해덕 파워웨이의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라면은 아마 12월 14일 날 상장 폐지로 바로 가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 개선 기간 부여 지금 삼성 바이오가 아마 앞으로 처해질 상황이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부로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바로 상장 폐지로 결정나는 것보다는 장기간 좀 거래 정지를 거친 다음에 다시 거래가 재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결과 자체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적어도 14일 날은 가야지만이 다음 달 14일은 가야지만이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쿨님, 다음 달 14일까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최병곤 스타께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가서 또 추가적인 궁금증 톡스탁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백스스타님한테 대유요. 대유 22,000원에 매수하셨고 40% 담고 계시고요. 네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거 좀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빠지고 또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빠지고 근데 저 철도주들은 좀 그거였는데 얘는 계속 그래서. 그러게요. 오늘도 거의 내일장에서도 빠지게 된다면 2만 원이 깨지게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 걱정돼 갖고요. 알겠습니다. 걱정. 갖고 있어도 되는지 어쩌는지. 네, 걱정 빨리 풀어드릴게요, 어머니. 네. 네, 스타님. 네. 네, 일단 회사의 어떤 매출 규모는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가 이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은 회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회사가 수익을 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좀 양호한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11월 21일자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대유 AP라는 이제 회사가 내달 코스닥에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이제 대유그룹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기업에 상장이 되고 이 회사가 자동차 핸들 제조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리고 상당히 실적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제 대유라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이 22,000원대가 적정한가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지난번에 이제 모든 차트를 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종목의 최저점은 10월 30일 날 저점이 왔어요. 그때 지수 저점이 최저점이거든요. 10월 30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보니까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의 공모가, 즉 공모가 기준이 9,000원대이면서 남북 경협주로 포함도 되고 업종 자체가 비료농약, 유기농 자재를 주력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갈 때 지금 남북 경협주들 대체적으로 지금 약간 잠들고 있는 상태인데 한 번 정도는 또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테마주가 바로 남북 경협주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대유라는 종목만 자체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상장이 된 시점이 8월 달인데 8월 달에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37,000원대에서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시세 자체가 좀 이제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이제 9월 말경에 하락장이 아니었으면 아마 상승 쪽으로 더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10월 달에 들어서는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한 달 내내.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조차도 같이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커다랗게 신경을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22,000원대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이냐, 과연 이 시점에서 들어가실 거냐 아니면 과거에 들어가셨는데 수익 실현을 못 하셨느냐,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분께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추세의 저항 자체가 돌파가 됐어요. 최근에 11월 초에 돌파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8,250원이 파동 지지인데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이 지지 라인이 과연 지지를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27,000원대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정고점, 최고점 돌파하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27,000원까지 볼 수 있어도 괜찮을까요? 가져가도? 네네, 18,250원이 안 깨지면요. 18,250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유에 대한 답변 체크해봤습니다. 다음 분도 전화로 연락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스타 연결해 드릴까요? 리나스타님. 리나스타와 함께 NHN 한국사이버결제 맞으시고요. 네, 맞아요. 12,650원에 30% 담고 계세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나요? 오늘 매수했는데요. 네. 이번 주 전망이 정말 궁금해요. 이번 주에만 단기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단기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전망이 어떤지 스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단기적으로 잡으셨으면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13,500원대까지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는 한 2달 정도 더 가지고 갔을 때 1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니까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 수급도 괜찮았고, 거래량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던 가격대를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한 달, 2달 정도 더 봐도 15,000원대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도 마찬가지, 4분기에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가맹점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CG사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팀몬이라던가 위메프, 쿠팡이라던가 모든 지금 가맹점은 얘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PG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오프라인 결제보다는 온라인 결제가 확연히 많이
결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부분만 생각을 하지만, 이런 피지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 결제가 전체적으로 더 쉬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인터넷 접속을 해서 결제를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등록을 하고 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클릭 한 번으로도 그렇게 결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그런 신사업적인 경쟁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3,000원이 단기적인 목표, 15,000원 좀 장기적인 목표로 일단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 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잘 내시기 바랄게요. 추가적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자, 추가적인 궁금증은 리나스터의 톡방에서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9652님께서 설화스타 앞으로 유로FX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습니다. 유로FX를 1.13880에 두 계약 매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을 좀 봐주시죠.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스타님? 네. 네. 유로FX 전략 봐주실까요? 네. 일단 유로FX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정도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과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나 마켓 합성 PMI,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향후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또 아직은 해소되지 못한 이탈리아 예산안과 관련된 우려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일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아직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이나 미국 달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이슈가 나올 때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매도 위주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그리고 오늘장 지금 진입가 확인해 보니까 수익 중이시거든요.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두 계약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강한 상승세 이후에 눌림이 나오면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삼각 수렴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시장이 아직은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 말고 매수 추세로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가 부근이 중요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산을 본전 청산으로 걸어 두시고 일단 시가 목표까지 매도 대응을 하시다가 시가 부근에서는 한 계약 정도는 청산을 해서 수익을 확보하시고 그 이후에 시가가 이제 또 이탈이 됐을 때는 추가 하락세가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계약으로만 최소 물량으로만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유로FX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별톡방에 글을 남겨주신 분의 종목입니다. 너랑나랑님, 아이들을 귀엽게 접속해서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랑나랑님께서 최병곤 스타프로 LB세미콘을 접수해 주셨어요. 3,900원에 15% 담고 있습니다. 전망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요. 스타님? 네, 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6월달하고 7월달에 4,000원대 중간에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그때 이제 톡방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추천을 하면서 그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이제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순환을 하면서, 계속 급등세를 탔었고, 실제로도 8월달 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서 6,5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이상 돌파가 못 나오면서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고, 지금도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LB세미콘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가장 매수가 많이 몰렸던 종목이 DPC입니다. DPC가 이제 주가가 3,500원대에서부터 9,000원대까지 3배를 주가 상승했고요.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사실상 좀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은 또 새로운 종목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슈가 사라져 버리고 나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은 편이고 해서 주가는 뭐 더 이상 빠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슈가 없다 보니까 단기 급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빠지기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반등 나오고 나면은 4,000원 넘어갈 때쯤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셨으면은 길게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방탄소년단 관련해서의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종목보다도 매수가 더 잘 들어오는 주식이 있어요. 그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좋겠고 그 종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것 같으면은 그대로 보유고 이슈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으면은 좀 반등 나올 때 반등 시 고점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잠시 뒤에 공개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에 역시나 접수돼 있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썬데이토즈를 브라더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리나스타 앞으로 지금 딱 추가 매수 시점인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하십니다. 썬데이토즈 24,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스타님? 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 24,800원을 네.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매수 시점이냐라고 여쭤보신 건 뭐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을 딱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오르다가 지금 잠깐 내렸으니까 이렇게 급등에 대한 조정을 받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지금 24,100원서부터요. 21,000원 그 사이에서 조금씩 어떤 수렴을 해 가다가 모아졌을 때 아마 방향이 뚜렷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그 가운데에서 수렴을 했을 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적기라고 보다는 22,000원에서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를 매수 적기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그때 시점을 두고 이제 매수를 하고 쭉 끌고 가게 되면은 26,000원과 27,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최근에 좀 오른 이유는 이 동사 자체만의 그런 실적 때문이 아니라 이 모회사가 지금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사실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좀 좋아지려면은 애니팡 수준이 되는 그런 신작 게임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때 지금 신작을 출시를 할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반응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썬데이토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건강에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상담 함께 해주신 스타분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10분 뒤에 2부로 돌아올 건데요. 그 전에 힌트 없는 퀴즈 1부에서 먼저 내드립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예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의 첫 월요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즐김에 따라 온라인 매출액이 급등한 데서 유래한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할로윈데이, 2번 사이버먼데이, 3번 박싱데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추첨을 통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